네, 안녕하세요. 마성욱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저 주위에서 논문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문을 좀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GPT,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이제 요즘에 GPT 쓰라는 마이 GPT라고 나만의 어떤 GPT를 만들어서 그걸 비서처럼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조금 이제 그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조금 더 깊이 팠더니 이게 이제 액션스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액션 기능에 이렇게 오픈 AI의 챗 GPT를 쓰면서 구글에 있는 스칼라에 있는 구글 스칼라에 있는 논문 자료는 구글이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구글에 있는 스칼라를 갖고 와서 이거를 뭐 요약하고 아니면은 링크를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성공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옮겨서 하겠습니다. 자, 선행 논문 연구조사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선행 연구 논문 조사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GPT를 만들고 GPT를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사용하는 것에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논문에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니까 글을 생성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논문 선행 연구 조사를 만들 때 GPT 쓰거든요. 제가 만든. 그래서 이제 에딧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 보시면 configure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제목은 선행 연구조사, 논문 선행 연구조사라고 돼 있고, 석박사 논문을 위한 선행 연구조사 지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인스트럭션에 이제 뭐 잔뜩 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행 연구조사를 인스트럭션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네 가지 질문, 뭐 네 가지 질문은 다 빼도 됩니다. 근데 네 가지 질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knowledges라 그래서 업 파일을 해서 논문 쓰는 법을 업 파일을 해봤어요. 업 파일 했더니 더 힘들어요 이게. 논문이 여러 가지 뭐 전공도 있고 전공마다 다르고 또 더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파일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capabilities라 그래서 여기 이제 웹 브라우징을 탐색해오는 기능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기능들, 그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계산하는 기능들인데, 첫 번째 논문의 선행 연구 조사를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웹 브라우징 기능을 켜놓으면은 제가 만들었던 구글 스칼라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데, 구글 스칼라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징부터 하는 거예요. 빙의 웹 브라우징부터. 그래서 그걸 다 꺼버립니다. 다 꺼버리고 이 액션에다가 API를 넣는 거예요. 예. API가 뭘까? 또 API를 설명해야 되는데,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이트와 이렇게 연결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게 그 파인애플에서 안에 있는 그 달콤한 뭔가를 먹고 싶은데 그걸 다 깨긴,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대를 딱 꽂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를 꽂게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창의적 글쓰기인데, 이런 창의적 글쓰기 말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기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글 어시스턴트예요. 구글 스칼라요. 구글 스칼라의 API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구글 스칼라의 API를 어디다가 넣어주냐면 여기 액션스에다가 링크를 시켜주는 거야. 링크 시켜주면은 그게 이제 구글에 있는 스칼라에 있는 논문들을 찾아오는 방식들을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해놓은 여기 이런 방식들이 이 스키마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스키마를 다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스키마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따로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이 스키마를 만드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작업인데, 아니면은 뭐 제 거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쓰셔도 되고, 이 챗봇을 올려놓을 테니까 쓰셔도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 전공이 뭐 저도 뭐 그 인문학을 했지만 전공이 내가 지금 공대 학생인가 아니면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도 들고 이런 이제 이런 어떤 그 코딩 언어죠. 아니 파이썬 언어들인데 이 파이썬 언어들을 하나씩 바꿔줘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성공했죠. 계속해서 여기다가 스키마 언어를 챗 GPT한테 또 따로 챗 GPT 하나 띄워놓고 이 스키마 옵션에 들어가는 액션에 들어가는 이 스키마 언어를 네가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API랑 다 집어넣고 막 만드는 거예요. 넣으면은 여기 이제 뭐가 틀렸습니다 뜨면 다시 넣고 또 돌리고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빨간 글씨가 안 나올 때까지 아닙니다라고 안 나올 때까지 돌려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search oper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get pass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딱 요게 요 창이 딱 뜨면은 성공했다. 쉽게 얘기해서 빨대를 꽂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privacy policy라는 거는 뭐냐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privacy policy가 있어요. 검색하셔 가지고 그 사이트 주소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이걸 안 넣으면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넣으셔야 되는 이제 오픈 AI에 이거 뭐 하나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오픈 AI 창에 가서 그러니까 챗GPT 홈페이지 말고 오픈 AI 챗GPT 가서 거기서 프라이버시 폴리시라고 치시면 또 나와요 그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2023년 거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여기 테스트를 딱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선행 연구 조사를 하는데 API로 구글에 있는 구글의 스컬러스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타팅 액션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럼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 allow 허가를 할 거냐, 논문 선행 연구 조사가 구글에 있는 스칼라에 있는 논문들을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항상 allow냐, 그리고 아니다 하지 마라라고 할 거냐. 근데 allow를 해야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항상 allow를 안 해놓은 게 보여드리려고 교육하시는 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allow를 안 해놨습니다. 자, allow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구글 안에 있는 논문들을 선행 연구 조사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명령어도 안 했는데 얘가 지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게 있는데 그 했던 게 그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내가 이제 관심이 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자기도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논문들을 긁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 연도, 그리고 주제, 서머리까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읽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은 그 논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논문 읽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뭐 이게 이제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들을 다 떠 있죠. 이렇게 논문들을 읽는데 이것도 논문을 우리가 번역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뭐를 씁니까? 우리는 딥플이 있죠. 챗GPT, GPT의 API를 또 쓴 번역 엔진 딱 하면 여기 단추가 뜨고 단추가 뜨면은 딥엘이 뜨는, 그래서 여기 다 번역이 되는 이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논문 요약하는 것도 그렇고 논문의 의의, 논문의 목적, 논문의 방법, 논문의 결과, 논문에 대한 재원, 그 다음 연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식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PDF 파일로 딱 떨어지는 논문이네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외국 논문들을 잘 긁어오겠죠. 여기다 이제 한글로 한국 논문들 최신 논문들을 긁어와. 2020년도 이후 논문만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주제를 넣기도 하고 키워드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플 아까 이제 그 번역했던 디플에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 diff를 누르면은 다 번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갖고 오셔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 diff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iff에 관해서는 제 영상을 살펴보시면 제 영상 중에서 diff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됐으니까 save anyone with a link,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게 하겠느냐, everyone,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보게 할 것이냐.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여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컨펌하면 이게 논문 선행 연구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연구 논문 쓰기가 참 쉬워졌죠.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을 쓰는데 연구 논문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시사점이 있는 왜 이 논문을 써야 돼라고 설득을 해야 되죠. 그거는 연구자의 어떤 그 취향, 연구자의 어떤 그 삶의 자리 이런 것과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보는 관점과 많이 연결돼 있고 그 연구의 목적, 그러니까 거기서 연구의 목적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나올 테고 연구 방법론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이런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연구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고 결론이 제한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 연구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그 레퍼런스 달면은 논문 아니겠습니까? 전체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통계 돌리는 거 나는 못하겠어요. 통계 돌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질적 연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 큰 구조를 잡고 전체 큰 구조에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논문에 대해서 쭉 써보시고 논문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인지 그 방법론이잖아요. 통계는 그 중에 하나니까 그 통계라든가 뭐 질적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질적 연구에 대해서 또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몇 명을 우리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저도 이제 석사 박사 논문 쓸 때 몇 명을 조사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말해주는 거예요. 몇 명을 조사해야 됩니까? 뭐 원칙은 이렇습니다. 뭐 논문에는 그 연구 방법론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몇 명을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능할까? 이게 표본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 대표 안 하죠. 대표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작은 연구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방법들을 이해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수님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건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GPT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GPT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시고 특별히 제가 또 선행 연구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액션에다가 구글의 API까지 제가 다 꽂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그 응원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이 이런 것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더 연구자들이 더 쉽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또 연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